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대운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운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지금도 중국은 대운하를 이용해서 많은 물건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운하. 이것은 사실 수나라, 즉 5호 16국과 위진 남북조 약 400년에 걸친 혼란기를 종식시키고 통일한 수왕조의 수양제란 황제가 건설한 것입니다. 사실 수양제의 아버지인 수문제는 전국을 통일한 아주 뛰어난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는 수도였던 장안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수를 끌어들이는 약 300km에 이르는 운하를 먼저 건설했었습니다. 수양제는 그 공사를 보면서 이게 운하가 식량 공급이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대운하 공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낙양에서 양자강까지 연결되는, 지금 강서성 양주입니다. 양주까지 연결되는 1100km에 달하는 통제거라는 운하를 먼저 건설합니다. 통제거는 사실 춘추 전국시대 때 오나라의 부차가 건설했던 한구라는 조그만 운하를 같이 연결했고, 또 없던 물길을 새로이 파서 연결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100km. 사실 여러분, 1100km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것보다 더 멉니다. 그 정도의 이제 거리를 운하로 판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운하를 또 파는데요.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고구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양제는 고구려의 국왕인, 당시의 이름이 고원인데요. 국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조공도 하지 않자 그는 공격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612년에 고구려를 공격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영웅인 을지문덕 장군이 있어서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격파합니다. 수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위해서 608년에 영제거라는 낙양에서 북경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양제는 다시 한번 운하 건설을 하는데요. 양주 옆에 진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진강에서 지금의 항주까지 약 400km, 당시의 이름으로는 강남하, 강남의 하천이라는 뜻인데요. 강남하 운하를 건설합니다. 강남하 운하는 기존에 있던 물길들을 통합하고 태호를 거쳐서 항주까지 연결된 운하였습니다. 이 운하들은 사실 건설하는데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면 낙양에서 양주까지 1100km에 이르는 통제거에는 약 1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또 낙양에서 북경, 즉 탁군까지 1100km에도 역시 100만 이상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강남하 400여 km의 공사에도 50만이 넘는 그런 대인력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 속에서 수양제 그러면 일단 폭군으로 유명합니다. 수양제가 폭군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수많은 약 300만도 넘는 백성들을 동원한 데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큰 공사를 하거나 어떤 빌딩을 짓거나 기념물을 짓거나 대역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인부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러나 고대 중국에서는 백성들한테 정부가 요역, 즉 매년 며칠씩 강제로 동원을 하는 그런 노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양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1년 내내 동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사실 수양제가 만든 대운하 주변에는 백골이 들판에 나 뒹굴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양제가 당연히 폭군으로 지칭되겠죠.
그래서 대운하에 대해서 비평적인 사람들은 수양제가 그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있던 거 조금 고친 것이다.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죽였다라는 혹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수양제는 민간이 생각하는 폭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양제가 대운하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남북의 경제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 수도를 낙양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첫째는 식량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쌀이 많이 나는 강남에서 식량을 운반해 와야 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고 또 하천을 통한 운수, 그걸 조운이라고 하는데요. 조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만들어놨던 하천들을 다시 한번 준설하고 또 새로운 물길을 연결해서 또 폭도 넓히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경제의 대동맥을 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 가보시면 항주에서 상해까지 그리고 또 더 북쪽까지 지금 운하가 연결되어 있고 그 운하를 통해서 엄청난 물동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대운하는 지금도 중국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운하가 건설되면서 사실 중국 강남 지역에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인구와 문화와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한쪽 면으로만 보면 수많은 백성을 동원해서 노역을 통해서 건설됐기 때문에 폭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가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양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양제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하를 통해서 수양제가 놀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걸 세 글자로 이야기하는데요. 하강남, 시아장난이라고 합니다. 즉 강남 지역으로 내려갔다. 사실 수도에서 다른 지방을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그러죠. 우린 수도로 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국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강남 그랬는데 수양제는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강남의 규모가 너무너무 방대했습니다. 실제로 황제가 타는 배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거기에 궁궐의 정전이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신하들이 머무는 그러한 사무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후의 배가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비빈들의 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타는 배, 그리고 군사들이 타는 배, 또 궁녀들이 타는 배에서 무려 배의 척수가 6,000척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6,000척이 움직이는데 실제로 배가 늘어서면 100km 정도의 길이가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길이로 움직였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재력이 필요했죠. 그것은 다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황제는 3번이나 그 어마어마한 행렬로 강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 시아장난, 즉 하강남을 해서 양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세웠던 수나라를 자기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운하, 중국 역사 속에서 폭군으로 유명한 수양제지만 사실은 대운하를 통해서 중국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일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됐고 수나라 이후로 비록 5대 10국의 혼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수, 당 5대 10국을 거쳐 송, 또 원, 명, 청 완전히 통일이 정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 수양제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경 자금성을 비롯한 궁궐들을 짓는데 백성들이 약 150만 명, 그 중에는 기술자들이 약 30만 명, 일반 인부가 12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노역이 동원된 것이죠.
또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시황 때 여러 장성을 연결한 만리장성도 수십만의 백성들이 거기서 일하고 죽어갔습니다. 근데 현대에 보면 자금성이나 만리장성이나 대운하나 중국을 대표하는 문물이죠. 그리고 수많은 경제적인 이득과 관광 수입을 가져오고 있고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헛분들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겼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물들이 됐다는 것이 하나의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